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춘천 남이섬과 자라섬을 잇는 교량 설치안이 포함된 제2경춘국도 노선이 남이섬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량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제2경춘국도 현 노선안 무엇이 문제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현희 변호사님,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먼저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춘천을 강원도로 오는 방법이 이제 하도 막히니까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전철하고 46번 국도, 그다음에 서울 춘천 간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이것이 이제 주된 교통 이용망이 됐었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평소에는 괜찮지만 주말이 되면 대단히 막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또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이제 제2경춘국도가 그동안 계속 강원도가 현안 사업으로 정부에다 요청한 사업인데, 그동안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올 초에 이제 정부가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 사업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거는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본 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국토청에서는 이제 이 설계를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올 3월에 올려보내면서 이게 설계안을 짰어요. 설계안을 짰는데 당초에는 이제 해당 노선이 금남 JCT에서 당림리를 가로질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가평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가평이 그냥 통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이 자기들이 좀 여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른바 낙수 효과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절충안을 만들었던 게 이제 JCT에서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관통하는 안이 나와서 이제 당림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논란이 생긴 거죠. 여기에 거주하는 남이섬 관련한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2022년까지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조속히 좀 정리가 돼야 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제2경춘국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문제의 시작을 좀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좀 포함이 되는지, 또 이번에 면제가 될 경우 추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흔히 이제 예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99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그리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제성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쉬운 반면에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수요도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인정받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면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법률로 거쳐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긴급한 경제 사회적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문제가 면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제2경춘국도 역시 이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비 타당성 면제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겠습니다. 네,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당초 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가 되면서 사업에 좀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남이섬 주민들이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뭐 남이섬과 남이섬 인근에서 관광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계획이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단 수려한 미관을 자랑하는
그 현지 그런 관광 그런 명소들이 좀 많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고요. 네. 더불어 이제 대규모 교각이 설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각이 설치될 경우에는 뭐 선박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관광지 영업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 남이섬이 겨울 연가 때문에 좀 많이 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뭐 거의 한 300만 명이 찾는 좀 국민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남이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해외 관광객들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아까 뭐 연 한 3천억 원 정도의 지금 뭐 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이제 뭐 전 정확한 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되면은 서울 춘천 간 접근성 향상에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짜 일단 남이섬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그 아까 미관의 해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관광객들의 이제 감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이 면제됐다고 해서 바로 본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좀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경기와 강원도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지역의 논쟁적 이슈로 부상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그런 어떤 사업 공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문제가 좀 조속히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확정된 바는 없죠. 다만 이것이 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정부에 제출한 안에 이게 불과한 거지 이것이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비로소 이제 정부가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최종 결정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최종 결정이 된 걸로 보는데 지금 국토부 최종 입장은 그렇습니다. 6월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설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남이섬 통과하는 노선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최단거리로 이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총 연장이 32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2.9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왕복 4차선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최단거리로 오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을 연결하면서 서면으로 진입하는 안이 가장 이게 이제 최단거리면서 강원도에 진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 안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여기가 자연 경관으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교각이라는 게 이제 그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는데 좀 약간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관광객들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 교각을 세우다 보면은 이 교량의 교각 사이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하루에도 거의 600여만 명의 이제 연평균 6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말하자면 76톤의 규모의 바지선까지 이제 물자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 교각과 교각 사이를 이동하다 보면 좀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또 있겠죠. 평소에도 혼잡도가 상당한 곳이라고 해요. 또 거기다가 지금 약 1000여 대 이상의 이제 모터보트 같은 이런 또 그다음에 수상스키, 제트스키 이런 것들이 막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실제로 연평균 1, 2회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지금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그 아주 합당한 문제 제기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교각 위에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낙하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그렇죠. 시민 안전에 굉장히 안전성에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이제 이 댐에서 방류하게 될 경우 이제 물이 많이 많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부유물이 엉키면서 이제 선박의 스크류라든가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지금 주민들이 이 최단거리의 교량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좀 검토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SOC 사업의 본질은 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은 이게 도로나 항만 같은 이런 사업들은 이것이 과연 정말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서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노선이 쓸데없이 연장된다든가 이렇게 말하면 또 최단 거리로 와가지고 또 어떤 그 이 교통 이동 효과에 대한 것들이 그냥 경제적으로 좀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도가 내놓은 기존의 46번 국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지나가는 안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그 기존의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가 신설 도로가 기존의 도로를 지나가게 되다 보면 인근에 이제 경제 활동 효과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네. 바랬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사전에 검토된 것은 아니고 그 최단 거리에다가 가장 합리적인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이제 정부가 이제 추산하다 보니까 네. 이 노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사전에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대형 국책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뭐 천성산 터널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지 않은 게 사실 없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이제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관계를 좀 잘 봉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치와 행정이 사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이제 남은 과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노선안 이제 제가 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현재 거론되는 위치에 교량이 이제 설치가 된다면 네네. 추후 지역민들의 정부 등을 상대로 해서 이제 좀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러한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사업지라고 하죠. 네.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 지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손실 보상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교각이 설치는 됐지만 직접적으로 그 교각이 서 있는 토지 그곳에 소유권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 주변에서 이제 장사를 하신다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 그 수입의 감소를 지금 부르짖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손실은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고 종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소송이라든지 청구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었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각이 이제 설치가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교각이 설치되면은 그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배가 운행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입되는 그 관광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그 손실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정한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민들이 이렇게 강한 반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좀 그러한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부나 지자체 간의 어떤 그 갈등 조정을 위한 어떤 그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발주 움직임이 보이는 건 없고요. 다만 네.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BI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일단 제2경춘국도의 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금 해놓은 상태. 이게 9월달에 나옵니다. 네. 이제 이 9월달에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8,600억 원 정도 투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원주지방국토청이 제출한 안을 놓고 보면은 이게 한 1조 한 2천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이게 갭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공기와도 관련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이 이제 통과되다 보면은
이제 그 정부가 실제로 갈등을 조정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여기에 이제 돈 안에다 예산 안에다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행정 이전에 정치가 있거든요. 정치가 어떤 그 갈등 조정의 본령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의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사실 사업의 백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를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빠른 각 지자체 간, 정부 간, 당국자 간에 좀 이런 이제 단계별 레벨별로 좀 어떤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서 좀 갈등 진화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사업 적정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 노선안 진행 여부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를 이제 검토를 했다라고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노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그 어떤 의견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강원도라든지 전국적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거리로 해서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할 것 같고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 우회를 하더라도 뭐 가평군을 관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혹은 남이섬이라든지 자라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한 가지 안을 선택을 할 텐데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필요한 제2경춘국도가 이제 건설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고 서로 이런 의견들이 되게 봉합이 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이것을 예타 면제까지 해주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사업의 백지화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이런 이해 당사자들도 조금 서로 양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번 제2경춘국도 이 문제가 결국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제가 강원 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남이섬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남이섬이 사실은 춘천이 행정지역이죠.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지만 경제적 그 발생 효과는 대부분 경기도로 귀속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춘천시 서면 방아리 쪽에 있는 게 남이섬인데 그러나 세수 발생 같은 거라든가 경제적 효과 발생은 강원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논란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나 춘천시 같은 북부권에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좀 개발해서 남이섬의 관광객들을 직접적으로 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 강원도 북부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저는 과제로 생각하고 두 번째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32km간의 연장을 놓고 따지지만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사업이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저는 이 설계를 지금 양쪽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구간은 이제 서울청이 맡고 강원도 구간은 원주청이 맡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간에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계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이해 상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이 또 반감될 수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예타,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사업은 강원도 몫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도 강원도가 해야 한다. 이것이 본령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 노선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춘천 강원권에서 그러니까 서울 강원권의 교통 정체 해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 발생이라 그러면은 이 최단 거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이익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저는 전제가 되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갈등 조정과 봉합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서 갈등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뭐 제2경춘국도가 뭐 이런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원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시기에 보면은 거의 이 경춘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처럼 변해 있는 그런 현실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함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 관광지로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뭐 경제적 효과라든지 자연 경관
간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현희 변호사님과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